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될 때가 있는데요. 30대 초반인 저와 남편 역시도 속물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한때 갈등이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지금이지만 연애 때부터 결혼 초까지 험난했던 과정에는 시댁 식구들의 개입이 꾸준히 있어 왔죠. 가족에 대한 마음이 지나치게 애틋하던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런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속물인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자동차를 팔았다고? 그거 힘들게 장만했다고 해놓고 왜 판 거야? 엄마가 코트가 너무 갖고 싶다고 하잖아. 그리고 동생도 좋은 가방 하나 있어야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차 그냥 팔아버렸어. 대중교통 타는 게 돈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잖아.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우리 결혼 앞두고 있고 앞으로 돈 나갈 구석도 많은데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떡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함부로 쓰다니. 가족한테 쓰는 거잖아. 가족. 세상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게 혈연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아깝다고 못 쓰는 건 말이 안 되지. 솔직히 혈연도 혈연 나름이지. 솔직히 당신이랑 어머님 핏줄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잖아. 친엄마도 아닌데 매일같이 가방에 명품 코트에 비싼 시계 다 챙겨주다 보면 당신 돈은 언제 모으려고 그래? 그런가? 나는 베풀면 언제든지 돌아온다고 믿고 있어서. 왜? 저번에 영수만 하더라도 내가 결혼식 축의금 많이 냈더니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면 10배로 갚겠다잖아. 걔가 식당 일 힘들다길래 많이 보탰는데 이젠 아주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만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말이 되는 거지. 영수 씨 얘기로 화제 전환하려고 들지 말고. 엄마도 좋은 사람이야. 아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건 알겠어. 그게 당신 성격 덕분인 것도 알겠고.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런 당신 성격 호구처럼 알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당하면서 살래? 좋게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야. 엄마랑 동생도 언젠가는 내 진심 알아주겠지? 설마 나 건물주라는 거 어머님이면 아가씨한테 얘기한 거 아니지? 사업한다고 얘기하면 괜히 용돈이며 물건이며 사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당연하지. 기억해둬.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거야.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한테 철저하게 비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서 가끔은 서운하다. 엄마가 그래도 잔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 저번에 먹으라고 반찬도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러셨는데. 손수 만든 반찬 얘기를 믿는 거야? 분명 반찬 가게에서 사서 당신 갖다 준 거라니까? 어떻게 갓 담근 김치가 그렇게 신김치처럼 익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의심 없이 다 믿으니까 당신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냐고. 그만해. 나도 염두에 두고는 있으니까. 저번에 당신 동생, 아니 아가씨, 큰 사고 나서 500만 원 갑자기 필요하다고 어머님이 전화하셨을 때 있었지? 그때도 당신이 믿고 돈 붙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잖아. 나랑 결혼하면 한가족 될 사이야.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속이 터져서 그래, 속이. 하여튼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이랑 아가씨랑은 자주 안 봤으면 좋겠어. 나랑은 진짜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차라리 고맙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은 주변에서도 평판이 좋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예비 신랑의 아버님이 성품도 좋고 잘 베풀던 분인지라 그 기질을 물려받은 덕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친모가 아닌 저희 예비 시모는 그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요. 친딸만 편애를 하면서 친아들이 아닌 남편에게 돈 뜯어낼 궁리만 하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머리가 나쁜데도 잘난 척하면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다단계 같은 것들도 죄다 손에 대더라고요.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내며 인생을 대충 살아가던 태도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저를 소개했더니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저를 현혹시키려는 태도에는 기가 막히기까지 했습니다. 아가, 너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게 되면 새 집도 필요할 거고 돈 나갈 구석이 한둘이 아닐 거다. 그러려면 미리 대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직장인 월급으로는 빠듯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제가 열심히 일해왔고 오랫동안 했던 저축도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나이 이제 30대 초반이고 주변 사람들도 결혼한 분들이 아직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성실히 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다. 세상이라는 거는 냉혹한 법이야.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네가 성공을 하려면은 이 늙은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지. 세상 지혜라는 게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살면서 겪고 부딪히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있는 법이란 말이다. 내가 예전에 책 낸 적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네, 무슨 법 관련해서 책 냈다고 남편에게 들은 적 있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나한테 신뢰의 증거를 보여줘야지. 신뢰의 증거라고 하시면 어떤 걸까요? 모른 척을 하는 거니? 아니면은 정말 모르는 거니? 후자라면 실망이다. 사람이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법이라고 했어. 내가 우리 똑똑한 아들, 대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까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실망이 크겠니 작겠니? 그러면 제가 어머님한테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사업을 시도하시려는 건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삶의 지혜가 모자라는 거다. 원래 알자배기 정보를 알면 남들이 다 파악해서 따라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법이야. 너가 믿고 투자를 하면 2배, 3배는 불려줄 수 있다는데 왜 이 시험이 말을 못 믿고 그래? 못 믿는다기보다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제가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갑갑하다 갑갑해. 아무렴 내가 책까지 낸 사람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겠니?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나처럼 학식을 쌓고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돈도 많아야 하는 거다.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지. 척 보기에는 돈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이미 아들도 투자를 했는데 네가 여기서 못하겠다고 발을 빼면 어쩌자는 거니? 설마 이 시어미가 너한테 사기라도 친다는 뜻이냐? 아무리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이뻐해주고 있었더니 아주 뒤통수를 거하게 후리는구나. 어머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게 아니면 투자 안 하거든요. 아니다 싶을 때 손절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배워서요.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를 네 주제에 어떻게 판단하냔 말이다. 듣자 하니 직장인이라고만 하지. 변변찮은 회사 이름도 못 대지 않았니? 그런 애를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말을 잘 따를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작정하고 반대하고 나서면 네 결혼 성사되기 어렵다. 너도 남편 벌어오는 돈 받으면서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아니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같은 여자로서 내가 그 심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저는 결혼하고서도 계속 일하고 싶고 이미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여튼 투자권 올해는 못 기다려주니까 잘 생각하거라. 조만간 내가 연락하면 제깍제깍 받아라. 한번 전화했을 때 바로바로 받으란 말이다. 제가 일하느라 바쁠 때가 있어서요. 어머님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하느라 바쁘면은 화장실에 가든지 잠깐 급한 일 생겼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요령 머리도 없니?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저로서는 시모의 잔소리와 뻔히 보이는 수작질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직장도 탄탄한 데다가 대화도 잘 통했었지만 지나치게 속물인 시모나 시누이가 저에게는 걸림돌이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결혼하게 되면 자주 보게 될 가족인데 그런 사람들과 연을 끊을 수도 없으니 큰 문제라면 문제였죠. 무엇보다 제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는 시간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었던 것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나 더 이상은 힘들어. 결혼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시집살이 하는 기분이야. 투자를 하라고 하루에 몇 시간씩 바쁜 사람을 붙잡고 통화를 해대니까 사업에도 지장이 생길 지경이라고. 미안.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러시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걸 거야.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라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일에 지장이 생긴다고 돌려 말했는데 전혀 들을 마음도 없으시더라.
바쁘면은 화장실에 가든지 급한 일 생겼다면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빼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뭔가 싶어. 어른이라고 대우를 해드리면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는 거 알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전화 붙잡고 끊겠다고 하는데도 끊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 붙잡아 대시니까 미칠 지경이라고. 당신이 직장 생활 한다고 하고 그렇게까지 벌이가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시나 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떨까? 솔직하게 말을 하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투자권 자꾸 들먹이면서 당신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또 이러는 거 보니까 정말로 당신 걱정돼서 이러는 것 같아. 원래 엄마가 잔정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놈의 잔정 조금 더 있었다가는 진짜 사람 정신병원 보내실 분이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뭔데? 당신이 가난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러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건물이 있다든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당신 잘 나간다는 거 말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이랑 연애할 때야 엄마랑 동생이 돈 문제로 나 힘들게 해서 숨기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결혼까지 할 마당에 그거 숨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좋아. 어차피 결혼하는 마당에까지 계속 숨길 순 없다고 생각하기는 했어. 그러면은 나 사업하고 있다는 거는 됐고 건물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 그러면 먹고 살만한 거 아니까 지금처럼 사람 힘들게 안 하겠지? 참 어머님이 책 내셨다고 하는 거 진짜야? 옛날에 아빠한테서 건너 들은 이야기랑 본인이 나름 공부한 거 가지고 책 낸 게 있기는 해. 그런데 자비 출판이라서 책 냈다고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책을 내긴 내셨구나. 그러면 그 책 보고 싶다고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난 어머님이 거짓말 하시는 줄 알고 좀 조용히 하게 할 목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었거든.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자. 그래도 본심은 좋은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많이 흔들렸을 때 가족이라면서 붙잡아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한번 몸 크게 아픈 적이 있어서 정신없었을 때 하루 종일 간호해준 적도 있었다고. 사람이 누군지 분간도 안 될 정도로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힘들어서 며칠 동안 죽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간호해줘서. 이거는 진짜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그나마 당신 말 믿어지는 거야. 표현하기는 틱틱대는 것 같아도 정은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라고. 결국 저는 예비 신랑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건물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예비 시모의 투자 권유는 더더욱 극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죠. 내가 술까지 마시고 이렇게 너한테 애원을 해야겠니? 내가 정말로 답답해서 그래.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그걸 놓치냔 말이다. 어머님, 저 결혼식 준비 때문에 많이 바빠요. 힘드니까 하루에 전화하는 시간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같이 전화를 받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생길 지경이네요.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말하지 말거라. 나는 좋은 마음에 그러는 건데 네가 자꾸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러는 거잖니? 사람이 말을 하면 새겨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아무리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라고 해도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좋은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거라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 들어보지 않았니? 네, 들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말이고요. 네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사람이 말이다.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아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네가 못 누려본 것들이며 못 겪어본 것들이며 죄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게 자만이라는 걸 알아야 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언제까지고 먹고 살 만큼 굴릴 수 있을 것 같니?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그 건물들 있어봤자 다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재산을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멍하니 가만히 있어서 기회를 날리냔 말이다. 전에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 것 같다면서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저 건물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답답해서 말을 하는 거다. 너 갑자기 애 낳았는데 희귀병이라도 걸린다고 생각해봐라. 솔직히 네가 나이가 아주 젊은 편은 아니지 않니? 근데 애 낳았는데 갑자기 장애가 있다거나 하면 깨질 돈이 한두 푼이겠어? 그럴 때 대비하려면 돈을 장만해 놔야 된다는 거다.
전에는 네가 돌멩이 정도 갖고 그거라도 안 굴리나 싶어서 갑갑한 마음이었으면 지금은 조금만 굴려도 큰 눈덩이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굴리나 싶어서 미칠 지경이란 말이다. 내가 너 때문에 끊었던 술을 다시 시작했다니까.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 나름대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써야 될지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결혼 준비는 너 혼자 하니 세상 짐 너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장 정수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미연이가 얼마나 심란한지 네가 알아. 좋은 남자들 만나야 될 시기에 돈이 부족해서 연애도 못하고 있잖니. 걔한테도 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든가 돈을 미리 갖고 있어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내 말 안 듣다가 결혼 정년기 다 왔는데도 지금 남자 제대로 하나 못 물고 있는 상황 아니냐? 아가씨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건 말건 사실 저로서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아가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가씨가 어머님 말씀 안 들은 게 제 잘못도 아니니까요. 지금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려는 거니 결혼하게 되면 다 한 가족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상관없다고 말하니까 아주 당혹스럽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술에 취해서 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니? 똑바로 얘기해 보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말이 지나쳤어요. 일단 술 깨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제가 먹고 살만하다는 것을 알리면 마음을 돌리고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극성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는 예비 신랑에게 따지려고 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예비 신랑의 침울한 표정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표정이 왜 그래? 하늘이라도 무너진 사람처럼. 아니야.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여러모로 신경 쓸 때가 많아져서 그런 거지. 솔직하게 말해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아무리 힘들어도 껄껄거리면서 웃어넘기던 사람이었잖아. 어머님이 거짓말로 몇백만 원 뜯어갔을 때도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모르겠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 결혼할 예비 신부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말이야. 나한테 신경 쓴다는 거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는 안 이어져 있지만 길은 정 있다면서 가족이라더니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참 신기하다.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건데? 엄마가 최근에 술 많이 마시면서 당신들들 복가됐잖아. 그래서 나도 그러지 말라고 화낸 적 있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핸드폰 집어던지면서 성질내다가 나한테 핸드폰까지 집어던졌거든. 세상에, 당신은 괜찮아? 핸드폰 고쳐오라고 하긴 하더라. 겉보다 나 정말 아파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을 때 간호해준 사람 엄마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돌아가셨을 때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내가 남겨놓은 거 없어서 많이 심란하다고 했었던 건 기억나지? 그래서 엄마는 그런 거 찍어둔 거 있으려나 싶어서 사진이랑 동영상이며 대화 내용들 같은 거 다 백업해뒀었거든.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나눈 대화 보니까 내가 알던 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당신 간호해준 사람이 누군데? 아빠랑 이웃집 아줌마가 돌봐준 거였어. 나는 나 힘든 걸 엄마 혼자서 감당해왔고 나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 그때 엄마 친구들 만나서 여행 가고 있었고 아빠랑 그것 때문에 싸웠더라고. 그 사실 알면은 내가 원망하거나 삐뚤어질까봐 아빠가 거짓말한 거였지. 엄마도 그 거짓말에 편승해서 그걸로 나한테 가족이니 뭐니 끈 붙잡고 있는 거고. 기가 막혀서 참나. 세상에, 어머님은 이때까지 그걸 당신한테 숨긴 거야?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네. 이제라도 진실이 뭔지 알았으니까 차라리 홀가분하지 뭐. 근데 걱정이야. 그래도 가족이라면 가족인데 아예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가족이라는 게 별거야? 서로 챙겨주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인 거지. 앞으로 당신이 어머님이며 아가씨며 챙겨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당신이 돈 버는 거 이용해서 자기들 배 채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 하긴 그렇네. 그뿐만이 아니야. 당신이 버는 돈이며 재산이며 당연히 본인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 아가씨가 저번에 나랑 당신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농담 기억하지? 당신 죽으면 사망보험금은 자기 거라고 했던 말
당신도 기억하고 있잖아. 확실히 그때 일 생각하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알겠더라.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라는 거.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대하건 어떻게 나오건 신경 안 쓸 정도로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고마워. 나 정말로 당신한테 잘할게.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를 더 들들 볶아대던 시어머니가 취해 핸드폰을 박살낸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죠. 작고 작은 우연이 겹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완전히 학을 떼게 되었으니 저로선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이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나 마나 고민까지 하고 있던 저는 그 뒤 신속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요. 결혼 때까지는 잠잠하던 시모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또다시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애미야, 결혼했으니까 네가 가진 건물 우리 아들 명의로 돌리거라. 건물을 명예 이전하라니요? 바쁜데 급하다고 하셔서 전화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무래도 그런 집 같은 거나 건물 같은 거는 여자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자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잖니. 내가 안 그래도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그거 갖고 있으면 조만간 다 말아먹는다고 하지 뭐냐. 이거 정말 큰 일이다 싶어서 너한테 말을 해주는 거야. 이게 무려 100만 원이나 써서 알게 된 정보다. 하여튼 빨리 따르거라. 갑자기 점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명의전은 또 뭔가 싶고요. 무엇보다 저 가진 건물 없는데요. 점쟁이가 용하진 않나 본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가진 건물이 없다니? 사실 어머님께서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던 거예요. 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챙겨주시는 거는 물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일상 업무까지도 방해될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해대시니까 안심시켜드리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랑 아들이 짜고 나를 속였다는 얘기니 사기를 쳤다는 거야? 사기라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전화 좀 덜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양해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사기지. 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 알죠. 그런데 어머님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신뢰를 잘 지키는 분은 아니시지 않나요? 제가 전화 바쁘다고 할 때는 10분만 얘기하겠다고 하시더니 기본적으로 2시간은 늘 통화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이한테도 전에 거짓말하고 몇백만 원 뜯어가신 적 있고요. 몇백만 원을 뜯어가? 너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안 되겠구나. 너 당장 이혼해, 당장. 네, 어머님 당장 이혼하든지 할게요. 결혼이 장난이니? 이혼하랬다고 바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네가 인성이 어떤 애인지 알겠구나. 그런데 어머님 사실은 저 또 거짓말한 거 있어요. 여기 사진 전송해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여기 증명될 만한 서류들이거든요. 이건 또 뭐니? 너 건물 없다고 하지 않았니? 이 서류들은 다 뭐냐? 어머님이 나중에 또 안 믿으실까봐 미리 사진 찍어둔 거예요. 저 건물 가지고 있고요. 건물주 맞아요. 건물주가 맞으면은 맞는 거지. 왜 또 이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냐? 네, 거짓말했어요. 문제될 게 있나요? 그래, 사람이 살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는 하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중요한 거다. 네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도 윗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기는 게 진정한 지혜고 신뢰다. 내 말이 이해가 가니? 네, 잘 이해했어요. 이제 확실히 판단이 서네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건물 울 아들 명의로 돌리라는 거 당장 하렴. 그 건물 내가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한테 옮기라는 건데 말이다. 내가 무슨 꿍꿍이라도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꿍꿍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남편한테 넘기면 남편이 또 호구처럼 그 돈 어머님한테나 아가씨한테 쓸까봐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수작 모를 줄 알고요. 수작이라고 했니?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아주 요절을 내줘야겠어. 건물 주면 건물 주지 이게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아? 퇴근 시간에 그럼 방문해주세요. 저 8시에 끝나거든요.
분노한 시어머니가 선포하더니 결국 집에 찾아왔었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너도 상황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이게 며느리의 도리를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쏟아내잖니? 건물을 너한테 돌리라고 했더니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면서 너를 못 믿겠다고 하지 뭐니? 엄마 이제 그만해. 적당히 하라고. 뭘 적당히 해. 이거 사. 너를 지금 우습게 알고 못 믿겠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그거를 가만히 참고 넘기란 얘기냐? 어머님 정말 추하시네요. 없던 말 만들어서 남편이랑 저랑 이간질하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희 대화 나눈 거 녹음해뒀고 남편도 다 들었거든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잘 알겠고 이때까지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도 잘 알았어. 이제 우리 인연 끊자. 잠깐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인연을 끊자니? 어차피 우리 핏줄로 이어진 사회도 아니잖아. 그동안 많이 챙겨줬으니까 그거면 난 빚진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 잠깐만 아들. 네가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떡하라는 얘기니?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이 그이 아플 때 간호한 적도 없고 이때까지 거짓말로 속여왔고 돈줄로만 취급했다는 거 잘 알았다는 소리죠. 어머님이라는 말도 이제 아깝네요. 빨리 나가세요. 아니,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소리란 말이다.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지금 버려놓은 사업이며 들어갈 돈이며 버려놓은 게 얼마나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삐끗하면 죄다 망한단 말이다. 내 딸 이름으로 사채까지 썼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거니? 모른 척 하겠다 이거야?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대출 같은 거 절대 안 했다더니 또 거짓말했네. 확인시켜줘서 고마워. 엄마 아니 아줌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꺼지세요. 불려시 같은 년한테 속지 마라. 내가 널 돈줄 취급한다면 전년도 마찬가지야.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버는데? 사업하는 사람이고 엄마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됐고 얼른 나가기나 하셔. 얘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잠깐만 밀지 말아봐. 밀지 마. 저와 남편은 그렇게 집안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뒤늦게 시누이며 시모며 찾아와서 울며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지만 남편의 돌아선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죠.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냉정한 태도로 두 사람에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채 때문에 살던 집까지 팔아치우고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저와 남편의 덕을 보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들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